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소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연소는 고체, 액체, 기체들이 연소를 하겠죠. 고체 연소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분해 연소부터 볼게요. 분해 연소는 고체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인데요. 가연성 물체인 고체가 이렇게 열분해로 다 조각조각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연소가 되면서 가연성 증기도 같이 발생이 되고요. 흔한 형태가 목재나 종이, 석탄 등이 타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증발연소 볼게요. 증발연소는 양초 생각하면 쉬운데요. 고체인 양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열받아서 이렇게 액체가 돼요. 그러면서 촛농도 이렇게 뚝뚝 액체 형태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액체가 증발하면서 이렇게 가연성 증기도 같이 연기도 나는데요. 고체가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증발하는 단계를 거쳐서 연소가 되는 걸 증발연소라고 합니다. 분해연소랑 다르게 융해가 돼서 액체가 되는 과정이 하나 더 껴있죠. 다음은 표면연소인데요. 표면연소는 고체 표면에서 연소를 하는데 화염 없이 자글자글 연소되는 형태입니다.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라디컬도 발생 안 하고 화염도 없죠. 라디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 소화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숯이나 코르크 같은 게 빨갛게 타오르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렇게 불꽃도 생기면서 분해 연소를 하겠지만 목재 말기에는 다 타들어갔으니까 거의 숯과 같은 형태로 돼서 표면 연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연소는 자결 연소라고도 하고 무염 연소라고도 합니다. 화염이 없다는 뜻이죠. 자기 연소는 물체 자체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열분해로 쪼개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도 같이 내뿜습니다. 산소도 내뿜는데 이 가연성 증기도 같이 내뿜어서 섞이게 되고 이게 특정 농도와 온도가 딱 맞아 떨어졌다 하면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다 산소가 이미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물질이고 폭발성 물질로 분리가 돼 있고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또 따로 분류가 돼 있죠. 대부분의 액체 같은 경우는 화염을 내뿜으면서 증발연소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액체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받았다 하면 가연성 증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열받아서 이 가연성 증기가 돼버리면 공기랑 서로 믹스가 되는 거죠. 서로 혼합이 되면서 점점 가연성 증기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특정 연소 범위의 농도가 됐다 하면은 연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액체가 증발연소를 하지만 좀 특이하게 분해 연소가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증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증발이 아니라 분해가 됩니다. 고체에서 분해 연소가 되는 것처럼 이 분자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분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기체가 되어 연소가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글리세린이나 중유 등이 있습니다. 기체는 확산연소랑 혼합연소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연소 방식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확산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공기랑 자연적으로 혼합이 되다가 이게 특정한 연소 범위의 농도가 되면 연소가 되는 걸 확산연소라고 해요. 혼합연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소 효율이 좋은 농도로 미리 혼합해 놓은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소 효율이 좋고 확산연소에 비해서 높은 온도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꽃색을 보면 온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혼합연소 같은 경우는 연소 효율도 좋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불꽃색이 청색이나 거의 백색 화염을 띠고 있어요. 확산연소는 혼합연소에 비해 온도가 낮고 불완전 연소도 많기 때문에 불꽃색을 보면 황색이나 적색 화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꽃색만 보고 이게 확산연소인지 혼합연소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연소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인화점은 우리가 불씨를 붙였을 때 불이 붙는 온도를 말을 해요. 생각보다 불을 붙이는 게 어려워요.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도 이게 쉽게 타진 않거든요. 하지만 불꽃을 오래 대고 있으면 그제서야 이제 불이 타고 열분해가 나고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화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을 때 처음으로 불이 붙는 최소한의 최저 온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이 낮을수록 좀 위험하겠죠. 왜냐면 온도가 좀만 높아져도 바로 불이 붙는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연소점입니다. 우리가 종이에다 불은 붙였지만 이 불이 금세 꺼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불을 계속 지펴주면 그제서야 불꽃이 유지가 되면서 불이 더 오래 타오르는데요. 연소점은 쉽게 말을 하면 불이 꺼지지 않고
연소가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온도를 말을 합니다. 보통은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 정도 높고요. 우리가 이 불씨를 제거해도 5초 이상 연소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걸 연소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하점보다 연소점이 더 온도가 높죠. 다음은 발화점입니다. 발화점은 뭔가 외부에 점화원이 없더라도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를 말을 해요. 열이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셀프로 불까지 붙는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하는데, 물체마다 발화점은 다 다르고요. 보통은 발화점이 높습니다. 연소점보다 발화점이 훨씬 더 높고, 열이 축적이 되면 그로 인해 또 2차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화재가 났다 하면은 불이 꺼지더라도 다시 열받아서 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화 정리 후에도 계속 물을 뿌리면서 온도를 낮춰주는데요. 특이하게도 황린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얘는 발화점이 30도에서 35도 정도로 매우 낮아요. 그래서 황린, 백린 이런 물체는 성냥 머리에다 많이 바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조금만 마찰 에너지를 줘도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 불이 붙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라핀계 탄화수소, 다시 말을 하면 포화탄화수소, 알칸족 탄화수소라는 물체가 있는데, 탄소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화점은 낮습니다. 존재하는 탄소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좀만 개별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도 바로 인화가 돼요. 하지만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화점이 낮은데요. 탄소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표면적이 넓어요. 표면적이 넓어서 분해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열이 축적되기가 쉽고, 그래서 발화점이 낮다고 하는데, 탄소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화점은 낮고,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발화점이 낮아진다. 요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연소 이론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화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